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합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밀떡 함께하게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공지 말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예, 네.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또 박찬준 의원께서 댓글 리뷰를 성심성의껏 꼼꼼하게 그랬나요?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댓글들 보면은 예전에 작업하실 때하고 좀 변화 같은 게 느껴지십니까? 주요한 것을 많이 캐치하셔서 궁금해하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여서 저 굉장히 반갑고요. 또 하나 좀 반가운 거는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대댓글. 네, 되는 집은 대댓글이에요. 예. 그러면 진짜 됩니다. 그렇죠. 댓글 달고 끝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되는 집들 보면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 보면 되는 채널들 보면 대댓글이 그렇죠. 엄청 활발해요. 네. 글도 길어지고. 네. 그리고 우리 밀떡에 보면은 이제 이슈들이 생각의 폭을 좀 넓히는 그럼요. 이슈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데 내 의견은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견이 이렇습니까? 근데 그 의견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뭐 이런 식의 댓글들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하긴 리뷰를 하면서도 신이 나시겠어요, 그런 거는. 그럼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댓글을 더 많이 달아주셔야지 더 많이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보통 이게 채찍 들고 옆에 서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무섭습니다. 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찬준 의원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 밀떡 여러분들도 충분히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언제든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지난 7월 27일 그날이 이제 한국전쟁이 마무리가 된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란 표현보다는 휴전. 그렇죠. 진행됐던 날인데 북한에서는 이건 본인들이 이겼다 그래요. 네. 전승절이라 그래요. 네. 뭘 기준으로 이겼다고 하는 거죠? 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살아남았으니까 뭐 이겼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걸 왜 나한테 따져요? 네. 자,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북한의 전승절 행사가 있었고 여기서 수많은 무기들이 일종의 쇼케이스를 했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고. 맞습니다. 러시아의 그 쇼이고라고 국방장관이죠. 쇼이고까지 참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외신을 통해서 뉴스에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쇼이고는 왜 왔을까요? 전승절이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닐 거고 그렇죠. 또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순위로 생각되는 게 포탄입니다. 152mm 포탄 굉장히 지금 부족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갱도에다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관리 상태나 포탄의 질은 차치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를 북한 쪽에서 선전을 좀 많이 해왔나 봐요. 비공식 루트로. 그래서 그것도 체크하고자 온 거 아닌가라고 강하게 추측합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또 맨날 밤중에 해요, 이걸. 좀 낮에 하면은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아니, 밤에 하는 이유는 뭐 많이 알려지고 네네. 있지만 북한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조명을 거기에만 다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만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뭐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무기 들여온 것 중에 상당수가 그냥 저는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 소품처럼. 그 40톤 정도 되는 전차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게 너무 덜렁거려요. 위에서 이제 너무 질감이 안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페인트 칠 잘하고 뭔가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가 봤던 그 중량급 전차들이 움직였을 때 그 특유의 느낌이 있잖아요. 10월 달에 우리 국군의 날 시가행진 할 때 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마치 이제 무슨 모형 같은 것들이 그렇죠. 실려 있어가지고 크게 무기가 없으니까 약간만 움직여도 덜렁거린다. 그럼요. 그런 걸 포착을 하셨어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아니 진짜 실제로 느낌 아니에요? 그냥 괜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제가 아닌가? 물론 이제 소설가니까 의심이 많긴 한데 낮에 하는 게 지금 북한의 전력 사정이 딱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예. 그리고 사람들도 어쨌든 낮에 보는 게 훨씬 좋을 텐데 굳이 계속 몇 년 전부터 밤에 했고 밤에 하는 시점에서 나온 무기들이 북한이 지금 만들 수준의 무기인가? 라는 의문들이 계속 드는 거 있잖아요. T-72 전차급도 못 가지고 있던 나라가 갑자기 뭐 M2020이라고 불렸던 무슨 북브람스라고 부르거든요. 에이브람스 전차랑 T-24 섞어놓은 것 같은 거 갑자기 만들어내놓고 전차 같은 무기체계나 항공 무기체계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뭔가 조짐이 보여야 되고 북한 같은 폐쇄적인 국가라고 해도 그걸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이번에도 보면은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렇다 쳐도 이거 리퍼랑 글로벌호크 비슷한 게 나왔어요.
북한판 호크, 뭐 북한판 리퍼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된 거는 북한판 리퍼라고 하지만은 그 샛별 9형 네, 네. 그리고 또 샛별 4형의 대형 무인 정찰기하고 대형 무인 공격기 예. 이게 가장 이슈를 많이 받았죠. 왜 그랬냐면 너무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4대 도입한 글로벌 호크하고 그냥 우리 쪽의 사진하고 그쪽에서의 사진하고 그대로 갖다 대봐요. 정말 똑같고 그리고 리퍼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중형 공격기, 무인 공격기 리퍼하고 너무도 똑같고 뭐 미사일만 달라요. 하나는 그 대전차 미사일 헬파이어를 장착한 것들이 많고 지금 북한에서 공개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적외선 기반의 미사일 같아요. 뭐 어찌됐든 그런 공격기가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면서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게 나와요. 뭐 우리는 아직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뭐 도입하고 있는데 북에서는 먼저 만들었다. 근데 이제 껍데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좀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하나 있는 게 예. 어느 나라든지 그 무기 체계에 예를 들어 조선인민군 공군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뭐 그 무기 체계를 폄하하거나 또는 껍데기라고 바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정 작가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괜찮아요. 둘이 싸우시는 건 저는 아니에요. 조회수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차라리 그냥 말로 말고 주먹으로 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 의견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좀 거예요. 더 신중할 필요 있다. 북한이라는 국가는 수십 년간 오로지 군사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거고 모든 게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어떤 기술이 직접 되더라도 이게 이제 무기 체계로 먼저 갔던 국가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예. 우리보다 훨씬 먼저 모든 걸 다 국산화를 이룬 그런 국가고 제1국부터 제9국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공업국이라고 하는 그 군수 산업이 있어요. 아하. 그것들이 보면 그것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전투기나 뭐 대형 전투함을 제외하고는 다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공업력은 있어요. 그 무기의 질과 요즘 하이테크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느냐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거기에는 저도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리퍼급이든 그것이 글로벌 호크급이든 저도 의심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있는 탑재될 정찰 포트들 그런 것들이 의심돼요. 싸 기반의 어떤 정찰 포트라든가 또 전자광학 장비랄까 이런 것들이 전혀 신빙성이 없게끔 돼 있고 또 하나 비슷하게는 만들었다고 하지만 위성을 하고 통신할 수 있는 위성 통신 장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돔이 있어요. 기수 부분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북한에 위성이 있습니까? 없죠. 군사 위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뭘 통신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그렇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한 군사 퍼레이드를 위한 것으로서는 딱 제격이기 그렇죠.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샛별 9형 뭐 의심스러운 게 많네요. 네, 예, 샛별 4형 이러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호크의 제식명이 뭐예요? RQ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샛별 4형. 그리고 리퍼의 제식명이 그렇죠. 뭐예요? 그러네. RQ9이에요. 9가 그러니까 들어가는구나. 샛별 9. 또 하나 좀 굉장히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 포인트인데. 네.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리퍼형. 북한식 리퍼형의 기체 넘버, 예. 기체 넘버를 또 굉장히 강조해서 또 보여줬죠. 화면을 보여줬어요. 예. 북한군은 그러지 않거든요. 예. 퍼레이드에도 예. 뭐 자기네 식대로 붙여요. 뭐 뭐라고? 가형, 네. 또 기역자를 쓰거나 뭐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서방권에서 주로 하는 기체 번호를 붙여요. 예. 예를 들어서 리퍼는 210, 100, 12345 그래서 9까지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뭐 9대 이상은 생산했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21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회전익기의 기체 넘버랑 비슷해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이 보면 그런 것들이 캐치가 되는군요. 네.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제식 번호는 어떻게 붙였을까? 이런 것들만 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하. 그 박 의원님은 어느 정도냐면 저희 단톡방에서 얘기 나왔을 때 그 영화 있잖아요. 예. 그 미션 임파서블 초반에 그 잠수함이 나올 때 러시아제 잠수함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미션 네. 임파서블. 예. 거기 보면 그 잠수함이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예.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육안으로 저는 구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톡방에 얘기했을 때 이게 1형인가 2형인가 했을 때 2형이라고 딱 찝고 그다음에 왜 2형인지까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 무서운 분이에요. 일단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밀떡에서만 얘기하셔야 돼요. 괜히 제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죄인이 갑자기 아니라. 그러니까 뭐 단순히 열병식의 영상을 보거나 그냥 이게 퍼포먼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우리의 국력은 이 정도고 우리는 무기 이만큼 생산할 수 있어를 북해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싶으니까 계속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식 퍼레이드 같은 걸 한 걸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미군에서. 미군은 그럴 필요 없죠. 왜냐면 안 그래도 실전에서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완벽한 쇼케이스를 한 거죠. 전쟁에서 쓰는 걸 보여줘 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국군의 날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분위기는 야 군인들 쉬게 해줘. 우리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막 동원하고 야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분위기고 저도 거기에 찬성하거든요. 북한은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서방권에서 가끔 퍼레이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프랑스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건 다 목적이 뭐냐면 이제 국민들한테 우리의 국방력이 이 정도입니다. 또는 우리의 무기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는 걸 그 좀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국군의 날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무기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일종의 전시의 의미도 있는 거니까. 물론 그거 공중파에서 그런 거 방송할 때 보면 해설자가 너무도 또 그 부분이 찝히시는 수준이 낮으셔서 해설자가 저기 알고 하는 소리야. 그게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지만 어쨌든 보통 그런 건 해설 누가 합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군 출신 인사들이 보통 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군 출신 인사라고 해도 그 무기 체계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육군 관련 인물이 공군 무기 체계를 설명한다던가. 요즘 스포츠 보면 해설 말고 캐스터를 2-3명씩 두거든요. 야구 같은 경우도 타자 1명, 타자 출신 1명, 투수 출신 1명. 그렇게 육해공군 이렇게 한 명씩 전문가를 불러다니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다음 국군의 날 행사 만약에 그런 게 잡힌다면 해설 뭐 다른 데서 찾을 이유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그대로 가면 되죠. 저는 별 생각 없고요. 박찬준 의원을 강추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설명해줘야지 할 것 같으면. 아마 날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차릴 거예요, 기종을. 뭐 그런 재밌는 이벤트 같은 거 하면 되죠. 눈 가리고. 그렇죠. 뭐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거기서 제가 눈을 가려드리고 이렇게. 그게 이거 같아요. 그 모니터를 보시면서 이걸 그냥 보시면 되는데. 국방부에서 아무래도 그런 걸 주겠죠. 페이퍼를 주겠죠. 근데 이제 그 모니터에서 그 무기 체계가 지나가는데 이게 뭔지 저게 뭔지를 모르시니까 있어. 다 지나간 무기 체계를 얘기하시거나 아직 지나가지도 않은 무기 체계를 먼저 얘기하시거나. 이건 여담입니다만 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 하는 거 계획식 같은 거 중계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들 막 입장하잖아요. 뭐 다음은 어디입니다. 이러고 이제 뭐 깃발 두고 막 선수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면에는 자막이 나오고 뭐 어디에 위치해 있고 면적이 얼마고 수도는 어디며 이렇게 설명 나오는데 보통은 그 중계하는 캐스터분들이 그걸 읽어주거나 그러는데 옆에 같이 이제 해설하신다고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딴소리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분명히 저 국가는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데 뭐 인도양에 있다라든지 뭐 대서양에 있다라든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분을 우리 박찬준 위원께서도 느끼셨다. 북한의 이제 전승절,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에 있었던 이 열병식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네요. 북한에서는 해설 같은 거 안 했겠지?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쇼이구가 왔잖아요. 그 영상도 계속해서 이게 야간이니까 조명을 제가 봤을 때 좋은 조명이 아니에요. 그 이렇게 썬건이라고 들고 다니는 조명을 이렇게 친 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떴어. 이게 라이트도 맞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포커싱을 계속 거기다 하는 이유는 북에서의 입장은 우리 러시아와 이렇게 가깝다. 또 중국과 이렇게 가깝다. 이걸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열병 정치죠. 김정은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크게 없죠. 어린 나이에 그냥 후계자가 돼서 오른 거잖아요. 3대째.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처럼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예전보다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는 걸 전 이제 열병식 정치로 부쩍 늘어났다는 게 전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아니 뭐 특정 날짜만 되면 그 얘기들이 나오고 또 열병식 실제 진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열병식 후에는 꼭 조선중앙통신이나 어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김여정 부부장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강한 형태의 담화들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 몇 년 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북한의 모습이 분명 느껴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밀떡이다 보니까 북한의 열병식 얘기하면 앞서 쭉 얘기해 주셨지만 샛별 4형, 샛별 9형 이런 무인 공격기, 무인 정찰기 얘기도 했고 그 외에 혹시 눈에 띄는 무기들이 좀 보이시던가요? 네, 좀 보였어요. 우선 뭐 화성 18형의 그 ICBM은 뭐 당연히 많이 봤고요. 근데 화성 17형이 이제는 뚜렷하게 탄두부가
다탄두. 그러니까 다탄두를 장착할 거기에 다탄두를 실었느냐 안 실었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다탄두를 실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갖추어진 ICBM-2구나 하는 거는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또 하나 아까 전차 부분 얘기해 주셨지만 아까 그 덜렁덜렁 거려요. M2020 그 제가 보기엔 덜렁덜렁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포인트들은 APS 그 장비들이 장착돼 있는 그래도 현대전에서 갖출 건 다 갖춘 그런 전차를 보여준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지만 더 새롭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이상한 거는 러시아도 그 폐기한 그런 시스템들을 장착했더라고요. 그런 기반을 장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글로벌 추세하고는 조금은 맞지 않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뭐 그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거는 소총들도 좀 봤어요. 소총들이 그러니까 병사들이 들고 있는. 예. 북한이 갖고 있던 보총에서 좀 달라졌더라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AK-47의 최신 버전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런 기반에. 그리고 뭐 야식형 같은 것들도 중국에서는 중국군이 퇴역시킨 것들이 있거든요. 야식형. 그게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중국의 강한 영향을 받고 중국이 지원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 글을 썼어요. 네. 중국에서 버린 것 같다 씀이라고 적어놨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무인기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많이 떨 필요는 없어요. 왜냐? 무인기에서 중요한 거는 엔진이거든요. 개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인기의 가장 장점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대량 생산해서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엔진이에요. 근데 항공기의 엔진은 로켓의 엔진하고는 많이 달라요. 로켓은 일회용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백두산 엔진 해가면서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요. 그건 북한 인정. 쏴버리면 끝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구성이 있는 항공기용 엔진은 전 세계에서도 지금 내구성으로 신뢰가 가는 엔진을 만드는 국가 딱 3개국밖에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 외의 국가들은 자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 이 3개국의 엔진을 쓰거나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엔진을 쓰는데 그들도 얘기하듯 내구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 보조를 또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엔진 자체는 분명 중국 아니면 러시아 걸 들여왔어요. 그랬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무인기가 이게 무슨 이란이 뭐 제공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이건 중국에서 갖고 온 게 확실합니다. 예. 그 중국의 기존에 있던 샤이롱 그 시리즈랄까 또 차이용 시리즈랄까 이런 시리즈의 무인기와 굉장히 또 흡사해요. 네. 그게 또 리퍼랑 또 닮았죠. 근데 사실은 무인기가 그 정도 급의 공격 무인기는 되게 형태가 비슷해요. 왜? 뭐 다 그렇게 생겼지 뭐 어떻게 생길 거야? 그러면. 기수 부분에 그런 어떤 땡으로 생겼지 뭐 어떻게 생겼을 거야? 예. 그리고 굉장히 채공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날개가 굉장히 넓어야 옆으로 되고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되는 길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좀 청취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의 그 분석 뭐 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어떤 전문가가 분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밀떡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은 요거 오히려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온 것 같다. 네, 엔진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제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봐요, 박찬준 의원을. 엔진 소리 들어도 이게 북한 중국제인지 이란제인지 구분하실 제가 거예요. 전승절 참석을 안 했더니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전승절 가시면 골치 아프고 국군의 날 행사할 때 해설하세요. 네. 제가 그거는 한번 국방부에 협의해 보시죠.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방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일병인가 진급했다면서요? 몰라, 얘가 언제 또 올라갈지. 자, 밀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